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청래당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만나잖아요. 네. 지난주 오늘은 상당히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방송한 것 같은데 일주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 갈 길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예. 북미 정상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빈손회담으로 끝났지만 예.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릴 거니까 희망을 갖고 있죠. 지난주에 5월에 금강산 관광 네. 내 생일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가야 되겠어요. 10월 달에. 조금 미뤘군요. 네. 네. 올 한 해 안에는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대략 방송 나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희망 섞인 바람이긴 하지만 빠르면 6월, 늦으면 10월 정도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결렬, 빈손회담, 노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볼턴이 들어가는 순간 회담은 결렬되는 것이다. 또 폼페이오가 강경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문제 때문에 판을 엎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역순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죠. 예.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아니 미국 대통령인 내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야당 민주당이 그 시기에 맞춰 청문회를 어떻게 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내가 그냥 걸어 나온 것도 그런 부분의 한 요인이다. 쉐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자기 고백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도 27일 날 만남 그리고 28일 날 그 27일 날 만찬까지는 좋았는데 예. 밤새 청문회를 지켜본 트럼프가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예정이 없던 볼턴을 투입하면서 아하. 그리고 북한은 볼턴이 들어오니까 그 앞에 아무도 안 앉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볼턴을 인정하지 않겠다. 폼페이오와 스티븐 비건이 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서 가 합의문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서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밤 28일 단독 정상회담 하기 전에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러면 폼페이오와 스티브 비건을 통해서 깰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볼턴을 통해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막 던지면서 회담을 자연스럽게 깨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데 예. 그렇다면 존 볼턴 보좌관 노란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예. 볼턴의 기존의 입장을 제가 오늘 쭉 봤더니 예. 2017년도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중국이 제재 압박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 뭐 그 말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는 안 했겠지만 그 정도의 말 빼놓고는 다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WMD 문제. 예. 그러니까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 이거는 핵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니까 아니 스티븐 비건과 김혁철 사이에는 그런 얘기가 안 오갔는데 그래서 이제 합의문 서명하려는데 전혀 없던 내용을 들고 나오니까 북한으로서는 최선희 부상이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셈법을 모르겠다. 갑자기 그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졌다는 건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략적 결렬, 전략적 노딜 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국내는 노딜 상태로 들어가니까 민주당까지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안 좋고 불행한 일이지만 예. 트럼프 개인의 이익에 본다면 최대한 이익을 본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 전에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그 가기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첫날 27일 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8일 날 둘째 날부터는 밤새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방향을. 만찬 때까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바꾸고 나서 이제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뭐 계속 여유를 부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1분도 아깝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계속 약간 떠버리듯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밤새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이번에 노딜로 가고 다음번에는 통 크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볼턴을 어느 정도 내세우느냐. 예. 그걸 하나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내세우는 것을 기싸움, 삿바싸움 차원에서 내보내느냐 아니면 진짜로 볼턴을 통해서 또다시 협상을 결렬시키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어느 정도 체면을 좀 살려준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들리지 않고 평양에 직접 갔잖아요, 곧장. 예, 예.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배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회담 결렬 소식을 가장 좋아한 사람은 아베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 정동영 의원이 일본은 워싱턴 로비에 쏟는 인적 물적 자원 총량이 우리의 60배에 달한다. 단판 결렬 뒷전에 일본의 그림자가 있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WMD에 포함이 된 것이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 뭐 무슨 탄저균 같은 거 이런 건데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요. 중거리 미사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위협적인 뉴스가 그렇죠. 아니라 일본의 위협적인 뉴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본다면 그거를 볼턴이 제기했다면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볼턴이 인권 문제까지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면 일본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볼턴을 통해서 노비를 했든 안 했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저번에 비밀 문서가 공개가 돼서 힐러리가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베 또 일본 정권은 한반도가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또 이득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좀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참 박복한 민족이다 이런 말이 또 떠오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패전 후에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우리 한국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로 있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최상의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동독과 서독이 분단됐을 때 다시 이제 통일하려고 했을 때 영국, 프랑스는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예. 강대국이 되니까. 예. 뭐 일본도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 트럼프이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지만 트럼프이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주변한테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얘기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이익, 재선 성공에 북한 핵 문제가 지대하게 공헌할 것이 분명하므로 트럼프의 이익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좀 가는 길은 더뎌도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얘기한 영변 플러스 알파. 지금 중앙일보였나요? 예. 여기가 분강이다. 지명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은 그 분강 지역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 그냥 행정지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분강이든 강선이든 어쨌든 북한이 김혁철을 통해서 스티븐 비건한테 제안했던 것은 예. 최선희 리용호도 다 얘기했지만 영변 핵시설을 다 내놓겠다. 예. 그러면 영변 핵시설이 7, 80%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이제 뭐 볼턴은 그 고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 어쨌든 거기가 핵심 근간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를 완전 폐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거든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야 말로 제재 완화해주겠다 서명을 하는 거지만 북한은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복구를 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이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동시적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원샷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원샷으로 핵 문제는 끝날 수가 없는 게 비핵화를 하면 4가지거든요. 핵 물질, 핵 시설, 핵 무기, 핵 지식. 근데 핵 물질을 재처리하는데도 방사능 오염 이런 것 때문에 2중, 3중으로 막 장치를 하고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본다면 좀 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행동을 해간다면 저는 상호 간의 불신 이런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베트남과 미국도 결국은 유해 송환을 하면서 서로의 신뢰관계를 쌓아갔듯이 어쨌든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4번째 유해 송환 이런 부분은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그 부분은 유해 송환 부분은 계속 양국 간에 서로 착실히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불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믿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서부 영화에 보면 예. 서로 양쪽에 총을 겨누고 있어요. 예. 동시에 내려놔야 되잖아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시에 가서 총을 다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에 좀 나서달라라고 요청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어포스원 타자마자 하노이에서 중재라는 단어를 7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예.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또 대통령이 당연히 나설 테고 또 양국 간에 또 실무회담이 분명히 또 있을 테고 또 협상팀이 또 움직이겠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주 안에 협상을 재가동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개월이 아니라 수주면 한 달 이내잖아요. 예. 3, 4주.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빠르면 6월, 늦으면 10월, 9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3월 말쯤에 서로 이제 탐색전을 한 다음에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라인이 다시 가동이 되든지 김영철과 스티븐 비건 라인이 가동되든지 어쨌든 다시 재협상을 시작한다 하는 것이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3월 말쯤에는. 그리고 4월쯤에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든 판문각에서 만나든 작년 5월 26일 날 6.12 싱가포르 회담이 무산될 뻔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원포인트로 한번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속생각을 다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5월쯤에는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걸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정중개 역할을 따라서 빠르면 6월 아니면 9월 10월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참 순조롭게 잘 갈 것 같은데. 근데 이번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미국과 북한이 각각 다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얘기가 맞냐. 이번에 AP통신에서는 북한 말이 맞다. 맞는 것 같다. 그 얘기는 이겁니다. 예.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6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사실은 비교하자면 솜방망이고 2016년부터 이제 쇠망치로 계속 때린 거예요. 대북 제재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 중에서 문제는 민수용, 민생경제용을 풀라고 했지만 트럼프로서는 그러면 다 풀라는 얘기네 라고 해석했을 거다. 해석의 차이다. 네, 해석의 차이다. 그런 거고 북한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그 5건, 11건 중에서 5건, 그 5건 중에서도 민수용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팩트는 북한이 맞는 것 같고 그러나 해석은 해석은 이거는 그렇다면 전부 해제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말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 그때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제는 각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성과가 그겁니다.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생각을 트럼프가 알았고 또 트럼프의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알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거죠. 그런데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는 것은 실무자끼리 이미 합의문을 다 써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명만 하면 되거든. 예.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의문이 놓여 있었지만 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문 자체는 양국 정상이 다 오케이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에게 이익이겠다라고 27일, 28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본인이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깨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 25년 핵
대화 중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결렬이 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거나 두들겨 팼어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번 하노이 회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나도 김정은 위원장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5대5로 책임을 나눠 가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나의 잘못은 0, 김정은의 잘못은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평소의 성격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5대5로 분담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다음번에 만나서 합의 서명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죠. 예. 그러니까 협상을 하든 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잘 안 되는데 네네. 어쨌든 이번 회담으로 뭘 원하는구나 알았기 그렇죠. 때문에 다음 회담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최선희 부상이 얘기했듯이 영변을 통째로 내놓고 그리고 미국은 부분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유엔 제재 결의안을 제가 5건 해달라는 걸 다 보니까요. 뭐까지 돼 있냐면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강제 송환시켜라.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거 쫓아보내라고. 예. 그리고 또 뭔 문제가 있냐면요. 북한이 주로 이제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배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적이라고 그러는데요. 배를 바꿔 타는 거죠. 예. 그게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배 검사를 하는데 중국에서 많이 했는데 중국이 훨씬 줄어들고 러시아가 오히려 많아졌어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미칠 노릇이죠. 자기들이 해외로 나가고 뭐 광산물, 수산물, 농산물 이런 거 다 지금 막혀 있거든요. 예. 그 아까 우리가 일본 얘기도 했습니다만 중국과의 어떤 소통, 북한 입장으로서는 또 트럼프가 시진핑하고의 또 만남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 중국을 김정은 위원장이 들르지 않았던 것은 또 가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또 불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계속 중국이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둘이 뭐 꿍짝꿍짝 뭐 짜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간 것 같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동당역에 갈 때 앞에 이끌었던 기관차가 중국 기관차예요. 시진핑 전용 기관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과시하고 대중관계도 뭐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김정은은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만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클 거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그 회담 전에 예측할 때 개성공단 금강산 제재는 풀리지 않겠느냐. 이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했던 말이고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이고 근데 이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서명이 됐으면 됐을 것이다. 분명히 한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예. 연락 사무소까지도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금강산 개성은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합의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는 뒤로 수년이 됐다. 연기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영변을 통째로 내는 거,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는 거 이거를 미국이 좀 받고 그리고 대북 그 북한이 원하는 대로 5가지를 다 풀 수는 없으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활동과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좀 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청와대가 최근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중재안으로 꺼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김정은, 트럼프, 북미가 잘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 한 발 뒤에 비켜 있는 거고 또 둘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남북이 좀 앞서서 북미 관계를 견인하고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북쪽과 금강산 개성 문제를 협의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계속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죠. 38로스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국정원도 어제 정보위 간담회에서 철거시설 미사일 발사장 철거시설 일부가 복구되는 징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8로스나 CSIS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삭감물이 새로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우호적인 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창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복구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정상회담이 잘 되려면 폐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것을 손보는지 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래당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